우리 어릴 때 생활기록부에 한 번쯤은 올려본 단골 장래희망. 대통령, 선생님, 그리고 과학자였죠.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을 보니까요. 운동선수, 요리사, 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이들의 관심의 척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화요일 이 시간 이분의 목소리, 이분의 비주얼, 이분의 지식곡간을 체험해본 분이라면 아마 어린이들 장래 과학 전문 기자를 꿈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이번 주는 YTN 사이언스의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이혜리 기자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2주 만에 오니까 제가 오랜만에 또 과학을 품은 뉴스 공벌레 기자로 돌아오다 보니까 첫 방송만큼 떨려요. 그나저나 결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꿈 같은 시간 보내고 계세요? 너무 좋았는데 제가 틈틈이 또 우리 과학을 품은 뉴스 생각을 했어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굳이 신혼여행 가서도 굳이 생각했어요. 네. 그나저나 오늘부터가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 이혜리 기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다면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즐겨 들으세요? 라는 질문에 꼭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순간적으로 잘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 YTN 라디오 조현지 뭐 이거라도 좀 외쳐주셔야 돼요. 네, 뭐 우유빛깔 조현지 이런 거 됩니까? 아마 그 조사하시는 분이 못 알아듣지 않으실까. 네. 이혜리 기자도 혹시라도 전화 받으면 네, 그럼요. 네, 해주세요. 그래 우리 또 오래오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또 과학을 품은 뉴스 함께 해볼 텐데요. 네.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좀 기분 좋은 소식 전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산불 소식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원도 속초, 고성 등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피해가 워낙 방대해서 이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사실 뭐 산불 소식이 거의 매년 들어오긴 했지만 올해 유독 좀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크게 번진 이유는 우선 좀 강풍을 들 수 있어요. 네. 산불이 나던 당시에 고성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35.6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는데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강풍인지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초속 35.6m라면 나무가 일단 쓰러질 정도의 위력이고요. 심지어는 뭐 신호등을 쓰러뜨릴 정도의 힘을 가집니다. 여름이나 초가을에 우리 왜 뉴스에서 보면 사람이 이제 바람 앞에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가 보통 이제 풍속이 초속 20m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불난 지역에서의 바람은 거의 뭐 태풍급의 강풍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태풍이면은 뭐 여름, 가을 이쯤에 오는 건데 봄에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 거죠? 네, 원래 이제 이 산풍이 발생한 이 지역에서는 봄철에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 양간지풍이라는 거는 동해안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 국지적인 강풍 이런 걸 뜻하는데요. 네. 영서지방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동지방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인데 불을 몰고 온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이제 화풍이라고 불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바람은 공기가 차가워지는 밤에는 좀 약해지기 마련인데 심지어 이 바람은 밤일수록 산에서 해안가로 부는 바람이 더 강해지는데요. 네. 이번에 산불이 심야에 또 빠르게 번져나갔잖아요. 그렇죠. 순간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밤사이에 지속해서 좀 관측이 됐는데 이 때문에 산불이 더 빠르게 번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이 빠르게 번진다. 이건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빠르게 불길이 퍼져 나가는 건가요? 네, 이런 강풍은 이제 불티를 수십 미터에서 최대 2km 정도까지 날려서 산불을 순식간에 이제 확산시키는데요. 네. 산불 발생 시각이 오후 7시 17분인데 불이 직선으로 7.2km 떨어진 해안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1시간 반이었습니다. 속도를 사람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반인이 열심히 뛰는 속도로 산불이 이제 움직인 셈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불이 번지면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정말 막막한데 양간지풍이 강한 풍속 외에도 또 산불을 크게 번지게 한 또 다른 특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간지풍이 유독 좀 건조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바람은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인데 영서에서 영동으로 넘어오는 길에 높은 태백산맥을 만나서 이 산맥을 넘으면서 수분을 뺏기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건조한 데다가 네. 풍속까지 아주 빨라지는 겁니다. 또 서쪽에 산이 있고 동쪽에는 이제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간지풍에 의한 산불은 동쪽 도심 지역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이 때문에 이제 피해도 더 크게 발생합니다. 네. 역대 우리나라 대형 산불로 꼽히는 1996년 고성 산불 있었고 2000년에는 동해안 산불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산불들이 모두 양간지풍으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네. 봄철에는 안 그래도 건조해서 산불 조심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더더욱 불씨 관리 각별히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독 이 동해안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나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동해안에 침엽수림이 많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침엽수 많이 아실 테지만 송진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 있잖아요. 네. 소나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나무기도 한데 이 소나무 송진에 함유된 테라핀이라는 물질이 휘발성이에요. 또한 이 솔방울 같은 경우에도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척 이제 화재에 취약하죠. 이 때문에 침엽수림에 한번 불이 붙으면 아주 잘 타고 잘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강원도 산림의 약 30%가 침엽수림이라는 점이고요. 침엽수와 화렵수가 섞여 있는 걸 이거를 이제 혼효림이라고 하는데 혼효림의 비율까지 합치면 한 60% 정도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산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잎에 좀 수분이 많은 침엽수 대신 화렵수 이걸 심자라는 의견도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렵수가 잎이 넓으니까 왠지 더 잘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침엽수가 또 이런 특징이 있군요. 네. 건조 강한 바람에다가 이런 불에 잘 타는 침엽수까지 이번 피해를 키운 요인들을 쭉 짚어봤는데 만약에 우리 근처에서 이런 산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즉시 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정말 등산을 하다가 산불을 만났다라고 네. 하면 바람을 등지고 대피를 하시고요. 산불보다는 높은 장소, 산불이 보통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높은 네. 장소는 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 불이 이미 지나가 버린 장소, 타버린 곳이라든지 저지대 아니면 숲을 도로나 바위 뒤쪽에 숨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장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산불보다 낮은 지역에서 코와 입을 가린 상태로 엎드려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등산객이 또 대거 몰리기 시작하는 요즘 같은 때는 이런 대피 요령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텐데 봄에는 워낙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하고 가을도 뭐 마찬가지고요. 등산객분들 무엇보다 좀 이 불씨 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3, 4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아이러니하죠. 이게 보통 4월 식목일도 있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 시기에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소실이 된다는 사실이 네. 안타까운데요. 현재는 이제 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닌데 놀랍게도 이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빠지고 난 이후에 산불 발생 건수가 크게 줄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을 때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산에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요인들이 많이 생겼던 거겠죠. 네. 그만큼 이제 산을 찾는 분들이 불씨 관리를 아주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이겠죠. 네,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휴일이 아닌 이후에 산불 발생 건수가 줄었다는 또 네. 재미있는 그런 결과인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거죠? 네,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네. 봄을 맞아서 새로운 인연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소개팅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결혼 시즌이기도 하고 인연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DNA로 궁합 보는 기술이 얼마 전에 일본에서 등장을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DNA 궁합이요? 네.
DNA 궁합은 정말 말 그대로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무척 과학적이죠. 네. 일본에서는 이 DNA 정보를 토대로 미팅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미팅 현장에서는 실제 이 DNA 검사에 따른 궁합 점수를 공개하고 네. 예를 들어 한 궁합 맞는 수치가 70%다 그러면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걸로 간주하거든요. 네. 근데 미팅에 참여한 남녀는 뭐 나이나 직업, 수입 이런 것들을 일절 밝히지 않고 오로지 이 궁합 점수, DNA 궁합 점수만으로 교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말 요즘다운 그런 궁합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DNA는 어떻게 채취하죠? 네, 우선 이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안 쪽에 있는 점막이나 뭐 머리카락 이런 걸 미리 채취해서 유전자를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참가자의 유전자를 모두 다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궁합을 보는데 필요한 특정 염색체 상의 유전자만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서로 비슷한지 다른지 분석해서 궁합 점수를 매긴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네. 그러면 그 궁합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뭘까요? 네. 우선 이 생물학적인 끌림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염색체 6번상에 존재하는 HLA라는 유전자인데요. 네. 이 유전자는 우리 면역 기능과 보통 관련이 있어서 외부에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HL 유전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이성적으로 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서로 다른 HLA 유전자를 가진 남녀의 궁합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HLA 유전자를 보면 궁합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인연 찾으려고 유전자 검사까지 하는 게 좀 과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사실 유전자 검사까지 안 하더라도 아주 원초적인 방법으로 이 유전자가 그 상대방과 내가 다른지 비슷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저희도 할 수 있나요? 네. 이 방법은 처음에 스위스에서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도입을 했던 건데요. 사람이 원래 이 HLA 유전자의 차이를 냄새로 인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착안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상대의 채취에 끌리느냐 안 끌리냐 이거죠. 채취? 네. 네. 실험 방법 상당히 원시적인데요. 남성에게 어떤 땀이나 음식물 이런 요인들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같은 티셔츠를 이틀 동안 입게 했을 때 이 티셔츠의 냄새에 대한 이성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여성이 자신의 HLA 유전자와 닮지 않은 남성의 옷에서 그 냄새의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뭔가 DNA 검사 얘기할 때는 정말 좀 과학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채취 뭐 이런 얘기하니까 좀 너무 원시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아주 본능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 HLA 유전자가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HLA 유전자가 닮지 않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면역력이 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후각을 이용해서 나와 유전자가 다른 이성을 고른다는 거죠. 그런 또 번식의 그런 그렇죠. 본능이 여기에서 또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참 신기하네요. 운명 같기도 하고 그 안에 또 과학적인 이런 분석도 들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이제 막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네. 인연은 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못 찾으셨다면 그 남자의 채취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본능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요? 또 딱 어울리는 선곡까지 해주셨는데요. 아니 2주 만에 오셔서 떨린다고 하시더니 너무 또 재밌게 잘해주셨어요. 역시 재밌어요. 가품님 제가 너무 재밌어하는 코너니까요. 네. 청취자분들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답해야 한다고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네, 아주 인공지능 같이 말하고 있어요. 네, 기계적으로 꼭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후 12시 20분부터 또 2시까지 함께하는 이 방송. 저희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이혜리 기자 함께 하나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동훈 기자가 함께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한 주 더 있다가 뵈야겠네요. 그렇죠? 자,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